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자, 또다시 주말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주말을 맞이하고 계실지 아니면 여전히 좀 답답하고 또 다음 주가 좀 걱정되는 그런 어떤 심정으로 주말을 쉬고 계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시장 자체가요, 워낙 극차별화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비대면 관련주들만 강세를 보이죠. 그죠? 일부 종목군들, 끼 있는 종목군들, 뭐 투기주들, 또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몇몇만 강세를 보일 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또 주말장을 맞아서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다소 좀 심기가 좀 불편하실 걸로 생각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비대면 관련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뭐 예를 들면 네이버라든가 또 카카오, 오늘 얘기해드릴 카카오, 뭐 NC소프트, 뭐 많이 있죠. 그 외에도.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 세 종목을 이제 비대면 3인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단기 과열 신호가 나오고 있어요. 그쵸? 물론 지금 현재 카카오가 어떠냐라고 물어보면 누구나 굉장히 좋다, 앞으로 비전도 있고 성장성도 있고 계속해서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미국을 봐라,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연일 신고가를 내고 있지 않느냐, 우리나라도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를 비롯한 비대면 관련주, 성장주들은 앞으로 쭉쭉쭉쭉 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 저도 그거에 대해서, 그 얘기에 대해서 부조하고 싶진 않지만 주식은 어느 정도 오르면 또 충분한 휴식을 줘야지만 또 다시 상승세로 반전이 될 수 있어요. 계속 달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뭐 계속해서 뛸 수 있나요? 중간에 뭐 물도 마시고 잠깐 쉬고, 또 공부하는 사람들 계속 공부할 수 있습니까? 뭐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렇죠? 예.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주가도 오르면 조금 쉬고 쉬었다 다시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쭉쭉 떨어지는 것보다는 떨어졌다가 일부 또 다시 반등이 나왔다가, 그죠? 우리네 인생사와 좀 비슷한 그런 어떤 흐름이죠. 자, 어찌됐든 카카오가 제법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제 뭐 35만원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조금 조심해야 될 때다. 그래서 카카오 당장 좀 가지고 계시는 분들,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 중에서 카카오를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또 새롭게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끝까지 한번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카카오에 대한 얘기, 이제 과열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 자, 이런 말씀, 이런 주제로 그 논리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투자 유료 문자 회원 안내인데요. 이따 뒤쪽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저희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회원이에요. 2개월에 55만원, 6개월에는 150만원입니다. 뒤에 가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 안내문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네이버와 카카오 무섭습니다. NC소프트까지. 그렇죠. 이 세 종목의 시가총액이 합쳐서 100조가 넘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 네이버와 카카오 비교를 많이 당하는데요. 아직까지는 네이버가 우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시가총액도 네이버가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치고, 그렇죠? 3위인가요? 3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렇죠?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이닉스 다음이네요. 그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쳤어요. 그죠? 거의 한 1조 차이인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그만큼 많이 올랐죠, 네이버가. 카카오는 지금 현재 7위 정도 되네요. 그죠? 자, 네이버가 49조, 카카오가 31조, 그죠? 뭐 NC소프트가 10위까지 올라왔네요. 20조. 대단합니다, 정말. 이 세 종목만 합쳐서 시가총액이 100조가 넘는다. 자, 격차를 보면요, 네이버와 카카오 비교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카카오가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가죠. 네이버는 좀 좀 무던하게 천천히 올라가는 편인데, 카카오는 최근 7월달 들어서면서 굉장히 가파르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2017년도에 보면 시가총액이 약 20조 가깝게 크게 벌어졌었는데, 최근 2018년도에 근접을 했다가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2020년도 최근 들어서 16조 원대로 바짝, 그쵸, 지금
뭐 좁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매출이라든가 실적을 보게 되면 아직 네이버의 뭐 절반 수준, 근데 절반 수준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영업이익은 더 많이 차이가 나죠. 아무래도. 그죠? 예, 절반 이상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모습인데, 주가가 근데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더 비싸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카오가 더 비싼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액면가 자체가 틀려요. 액면가가 네이버가 100원이고요. 카카오는 500원이에요. 그 네이버가 5배 정도는. 그죠? 지금 어떻게 곱하기 5를 해본다면 네이버랑 카카오랑 주가는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시가총액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네이버가 지금 카카오보다는 훨씬 더 이익도 많이 나고, 그런데 이제 카카오가 최근 들어서 주목을 받다 보니까 주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카카오에 대한 어떠한, 그렇죠, 기대감, 또한 뭐 선호도, 이런 부분이 더 높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거기다 목표가도 뭐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카카오도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카카오에 대해서 여러분 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카카오톡부터 해갖고 계열사가 무려 97개나 된다 그래요. 그죠? 왜 이렇게 많은가요? 너무 많은 게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미국의 아마존하고 좀 비슷한 행보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2020년도 5월 기준으로 해서 계열사가 무려 97개, 거의 100개나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SK 다음이에요. 그죠? 이 계열사 수만 따지면 SK가 1위고, 뭐 삼성이라든가 뭐 LG라든가 뭐 롯데라든가 이런 어떤 대기업보다 훨씬 더 계열사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카카오예요. 재계 순위는 약 30위권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조금 더 올랐을래나요? 어찌됐든 지금 계열사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공격적으로 M&A를 한다라는 그런 소문이 많이 났죠. 그래서 한때는 김범수 의장이 계열사 허위 신고 관련해서 법정에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어떤 에피소드도 있었는데요. 어찌됐든 이 카카오 20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M&A를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계열사 수가 급속도로 좀 늘어나서 지금 100개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장된 회사는 몇 개 안 됩니다만 앞으로 하반기에 그렇죠, 카카오 게임즈부터 해서 뭐 카카오 페이지도 있고 카카오 뱅크, 그죠, 커머스, 이런 것들이 줄줄이 IPO를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장 계열사들도 훨씬 더 늘어나면서 카카오의 가치가 더 증가할 것으로는 대부분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주가예요. 그죠? 물론 이제 카카오가 좋고, 또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이익이 비대면 수혜주가 훨씬 더 주가 강세를 좀 받고 있잖아요. 근데 뭐 그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뭐 테슬라라든가 구글, 애플, 그죠? 뭐 페이스북, 이런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거침없는 그런 어떤 상승을 보여줌에 따라서 우리나라 네이버라든가 NC소프트, 카카오도 마찬가지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앞으로의 성장성, 실적, 이런 부분도 주가에 반영되지만 아무래도 이 유동성에 대한 거품도 어느 정도 좀 섞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런 부분이 조금 좀 뭐라 그럴까,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우선은 볼게요. 해외 차트부터 보죠. 페이스북 전혀 뭐 걸림돌 없이 올라가고 있고요. 넷플릭스도 계속 상승세 신고가, 애플도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죠? 뭐 테슬라까지만 볼까요? 자, 꺼지지 않는 그런 모습. 만약에 아마존하고 만약에 비교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 그쵸? 아마존닷컴하고 좀 비교를 해본다라고 해서 아마존도 굉장히, 근데 기술적으로 상당히 이격도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조금 과열 신호가 아마존닷컴도 기술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알파벳, 구글이죠. 구글도 한번 보면, 구글도 뭐 아직 뭐 신고가 부근은 아닙니다만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국내 그래서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같은 주식들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죠. 그쵸?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7월달 들어서면서 더 강하게 올랐어요. 제가 지난번에 저희 회원들은 5월달에 매도를 했다, 카카오를 다 매도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그거를 왜 더 갖고 가지고 왜 파느냐,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도 계셨고,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초에 10만원 11만원대 추천을 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매수를 한 입장이기 때문에 27만원대 팔았거든요. 그 정도면 저는 괜찮게 수익을 얻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7월달에 그냥
30%를 덜 먹었죠. 그죠? 근데 이때 파는 건 당연한 거라고 보고, 자, 그때도 왜 팔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그쵸? 거래량이 너무 과열이었었어요. 이 당시 거래량이 320만 주가 넘었었어요. 그래서 이때 전량 매도를 했어요. 다행히도 한 달 동안 시세를 못 줬다가, 자, 보세요. 주가가 1월, 2월, 특히, 4월이죠. 4월, 5월 강하게 달리니까 6월달 쉬잖아요. 이렇게.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7월달 강하게 오르니까, 뭐 7월달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좀 과열 분위기라서 더 가더라도 좀 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증권사 목표가가요 40만원 이상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계속 줄줄이 상향되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거든요. 자, 그런 차원이라고 본다면 조금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무튼 카카오 실적도 굉장히 좋고요. 2019년도 카카오 사업 부분 매출액 비중인데요, 좀 지난 거긴 합니다만 여전히 톡비즈에 대한 기대감, 그죠? 뭐 컨텐츠라든가,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검색, 포탈 이쪽 부분이 거의 압도적인 어떤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꾸준해요. 그죠? 최근 들어서는 뭐 무슨 얘기합니까? 이제 자회사가 하반기에 이제 IPO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웹툰의 가치가 일본에서 대박을 터뜨렸다 그러잖아요. 일본의 웹툰 그 가치만 10조 원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카카오가 아주 공격적으로 이렇게 M&A라든가 계열사를 늘리는 이런 어떤 상황이 앞으로 좀 더 네이버보다도 조금 더 성장성이 앞서갈 수 있지 않을까. 네이버는 이미 다 갖춰졌다라고 한다면 카카오는 그 부분을 쫓아가기 위해서 오히려 더 주가에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또 전망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가 있나요? 기술적인 부담감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지금 국내외 상황이 이제 코로나 영향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또 국내적으로 좀 암울한 얘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만약에 물론 앞서 말씀드린 테슬라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애플, 페이스북 다 마찬가지로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고 언제까지 올라갈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 성장성이 이제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데 현재 시장에 풀린 유동성으로 지금 약간 오바돼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굉장히 좀 앞당겨진 그런 측면의 프리미엄이 선반영됐다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이 거품이 빠질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특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아니면 뭐 미국과 중국이 또 무역 갈등 뭐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지금 뭐 2차 팬데믹, 코로나 사태가 좀 더 확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때요? 시장이 무너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부터 떨어질까요? 이런 거품이 많이 낀 종목군들부터, 그렇죠, 먼저 거품이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 항상 염두를 해 두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카카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거래량이 과열이에요. 단기적으로. 그렇죠? 다음 주에 뭐 단기적으로 더 올라간다 손 치더라도 지금은 거래량이 단기적으로 과열이다. 이거는 그렇죠. 조정을 받아줘야 되고 충분히 또 쉬어줘야 된다. 또 하나가 뭡니까? 최근 들어서 카카오의 매매 동향을 보니까 개인들이 좀 사네요. 그죠? 어제 오늘 개인들이 많이 샀어요. 그죠?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게 되면 보세요. 지금 외국인들 뭐 그동안에 계속 샀고 이틀 잠깐 팔았는데 오늘 좀 많이 팔았네요. 외국인들이. 근데 기관들의 매도세를 한번, 특히 투신권의 매도세를 보세요. 거기다 연기금도 팔고 있죠. 근데 기관들의 매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온다라는 점, 수급이 조금 꼬였다라는 점, 거기다 거래량이 많다라는 점, 그 다음에 개인들이 이틀 연속 오바해서 좀 많이 매수를 했다라는 이 점을 고려해 본다면 단기적으로 좀 쉬어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왔다. 거래량 과열, 또한 시가총액이요. 또 앞서 말씀드린 시가총액 잠깐 볼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네이버가 3위로 올라왔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치고. 그렇죠? 얼마 차이는 안 납니다만, 그렇죠? 1조 차이 정도밖에 안 나. 1조도 차이 안 나죠. 그 다음에 카카오가 8위로 올라왔다는 점, 그 다음에 NC소프트가 그렇죠, 10위권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점, 이 점을 고려해 본다면 사실 예전부터 그랬어요. 전통주를 넘어서면 전통주의 보복이 있어요. 뭐 그게 이제 사실 뭐 과학적이지 않지만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항상 맞지는 않습니다만, 보세요 여러분. 네이버가, 카카오가 현대차라든가 삼성 SDI, 삼성물산, SK텔레콤, 포스코보다 시가총액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얘네들이 조금 거품이 꼈다, 아니면 기존의 전통주들이 저평가를, 받고 있다.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쵸? 여러분들 어디에 서겠어요?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판단해 보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를 더 볼게요,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줄줄이 사탕으로 지금 현재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뭐 30만원이다. 카카오 목표가가 30만원대였는데, 그렇죠? 직접 목표가가 30만원대가 되고 28만원, 24만원도 있었네요. 그죠? 근데 계속 7월 달에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24만원이 31만원으로, 28만원이 37만원으로, 그죠? 30만원이 34만원으로. 제일 많이 쓴 데가 바로 삼성증권이네요. 42만원까지 나오고 있네요. 그죠? 네.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과열권이, 과열권에 진입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카카오가 나빠서 제가 과열이다. 카카오가 앞으로 뭐 크게 떨어지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관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특히 우리 개인 투자들 중에서 초보분들이 차트든 뭐든 아니면 과열이든 수급이든 뭐든 전혀 구분하지 않고 그냥 따라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증권사에서 목표가가 40만원이라니까 앞으로 5만원 더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접근해서는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분들 때문에 이렇게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잔소리 같지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매도 시점이라든가 매도 포인트가 나올 때는 주식을 과감하게 뭐 줄여 나간다거나, 그죠? 아니다, 나는 앞으로 계속 영원히 갈 거야. 뭐 조정이 오더라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어요. 이런 어떠한 인내심을 갖고 접근하시는 분들은 예외지만 대부분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카카오를 볼게요. 카카오가 지금 35만원이었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래, 이 종목은 한 30만원 초반까지 뭐 가격 조정 나올 수 있겠네. 지금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시간이 지나면서 35만원이 30만원까지 내려가 보세요. 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지금 현재의 생각과 막상 그 당시에 30만원 갔을 때는 카카오에 대한 시각이 달라져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35만원인데 자, 30만원까지 떨어질 수 있어. 왜? 올라온 게 있으니까. 근데 30만원 가면 나는 더 살 거야. 보세요. 35만원에서 30만원 만약에 내려온다고 치면 손 나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30만원 깨질 것 같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커집니다. 그게 사람 심리고 그것 때문에 주식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너무 욕심낼 필요 없이 뭐 주식을 여러분 뭐 짝사랑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카카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 현대투자연구소에서 계속 그러잖아요. 회원분들한테 많이 오른 비대면보다는 이제 출발하는 그런 비대면, 그죠? 이제 바닥권에서 카카오도 사실은 10만원대에서 매력이 있었던 거지. 아무도 잘 모를 때. 이제 누구나 다 와 하는 30만원, 40만원 근처에서 카카오를 산다? 저는 글쎄요, 이게 앞으로 100만원 간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맞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더욱더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잔소리 같지만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카카오, 제2의 카카오처럼 움직일 그런 종목군들 뭐 문자 메시지로 받고 싶은 분들은 유료입니다. 무료가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개월 55만원, 6개월에 150만원 가격입니다. 그래서 매일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뭐 수시로 추천주 문자 리딩을 저희들이 해드리는 거예요. 뭐 전화통화 상담 이런 건 뭐 절대로 안 되는 거고요. 그죠? 개인적으로는. 지난번에 금감원에서 공문이 왔어요. 여러분들. 카톡 리딩방인가? 그게 너무 사고가 많아서 제한을 많이 시켜요.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카톡 리딩방 들어가서 여러분 단기 매매에서 수익이 날 것 같습니까? 안 나요. 저희는 단기 매매를 안 시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부분 항상 참고를 하시고, 자, 관심 있으신 분들 그 신한은행 계좌에다가 2개월 뭐 6개월이 있으니까 입금하시고 전화번호로 입금자 성명 보내주시면 월요일부터 문자 메시지 등록을 해서 여러분 받으실 수 있게끔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끔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입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쉬어야지 또 다음 주 장세를 대비할 수 있겠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함께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